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공군은 30일 오산기지에서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 주관으로 우주작전 전대 창설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창설되는 우주작전 전대는 부대장이 중령급에서 대령급으로 계급이 높아지고 부대원 규모는 기존 50여 명에서 1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CNN 주재 대선 토론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인 유럽이 돈을 더 써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4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6조 원 넘게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줄었지만 5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9조 1천억 원 감소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의 징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SK온은 포디오 페라리 행사에서 페라리 우수 공급사로 뽑혔다고 밝혔습니다. 페라리 관계자는 스포츠카에 사용될 배터리셀을 개발하면서 까다로운 기술적 요구사항을 해결해온 SK온의 역량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SK온은 페라리의 유일한 배터리 공급사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양사 간 협력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인 만큼 앞으로 SK온 어떤 행보 보일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투자 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안녕하세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최유정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김성규 일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의 A부터 G까지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시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시 투자스쿨 김성규 일타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성규입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PC를 앞두고 비록 상승했지만 상당히 눈치 보고 있는 미국 증시, 거기다가 지금 현재 미대선 토론이 있으면서 오전에 우리의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조금씩 회복해서 오후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지금 현재 있는 우리의 증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8시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오후장 전략과 함께 하반기 전략도 똑똑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대선 토론회에 시장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야기가 오갔는데요.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이번 토론회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사해줬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PC 가격 지수도 발표가 되죠. 오늘 밤 이 지수표까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 장중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강보합권으로 올라왔고요. 코스닥 역시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증시 흐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오전에는 지금 그 미 대선 토론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각보다 거기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PC가 또 발표가 곧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눈치 보고 있는 그런 장세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은 아직은 한번 눈치 보면서 조금은 숨죽이는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증시도 생각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관망세이지만은 코스피는 강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자리 노란색 원으로 표시를 해드리는 이 부분이죠. 아래 꼬리를 길게 해주고 다시금 위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상승으로 해서 양전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음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조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갭 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니까 어쨌든 상승하고 있고 현재 2790포인트를 넘겨놨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해서 과연 2800포인트를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보시게 되면은 자, 코스닥은 지금 현재 마에 839포인트를 드디어 지키고 현재는 840포인트. 여기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원으로 표시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봤을 때 윗꼬리를 주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지금 840포인트를 어떻게든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런 가운데서 상당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지금 현재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면은 어제 81,400원대를 넘어갔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자리. 자,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자리 81,100원이죠. 자, 여기 이 81,400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어제도 그렇고 몇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지수가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아래 꼬리를 주고 다시금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서 상당한 물량의 공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포인트 오후가 되었을 때 과연 지금 현재 굉장히 약한 수급으로 기관만 들어와 있는데 다시 외국인이 들어올 것인가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SK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지금 자리 다시금 또 아래로 버터플라이를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현재 자리 234,500원에서 235,000원 자리에서 물량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도 지금 현재 약간의 대선 토론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려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상황이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충분히 24만 원을 돌파하고 제가 제시했던 1차 목표가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그 이외에 식품주, 그다음 해운 그리고 게임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들이 들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SX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갭 상승해가지고 장중에 25%가 넘게 올라갔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지금 해운이 특히나 오늘 강세를 많이 보인 것이 대선 토론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좀 난타전을 벌였죠. 두 후보가.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약간의 시장에 약간의 그러한 기반, 즉 센티가 좀 작용을 해서 그렇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약바이오 중에서 앞타바이오도 역시 오늘 강하게 움직여서 여기에 장중에서는 22% 넘게 움직였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섹터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부터 해서 조금씩 저가로 해서 그 제약바이오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월말이자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입니다. 양대 지수 힘은 강하지 않지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물량 덜어내고 있는 만큼 수급 변동성에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락을 거듭하는 지수 흐름 속에서 혼자서는 대응 전략 세우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 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투자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신 뒤에 실시간 댓글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미국 대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 오갔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들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2024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하루 앞전 어제 현대차는 작고 저렴한 2천만 원 후반대의 전기차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쏟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슈들 뽑아주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일단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중심으로 또 다른 내용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장 머니 이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투자스쿨 뉴스. 오늘 장의 머니 이슈를 분석하기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 항공우주 관련 이야기, 그다음 두 번째는 여기 나온 현대차 이야기, 세 번째는 클라우드 서비스, 네 번째 미 대선.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 하나 시스템이 드디어 사내 벤처인 플렉서 스페이스를 미국 우주 시장에 진출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미국 내에 있는 위성들, 인공위성들에게 태양 전지판을 달아서 여기 이제 테란 오비탈이라는 회사, 이게 이제 위성 만드는 회사죠. 여기다가 태양 전지판을 공급을 하고 여기에 대한 해외 사업 협력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지상에서 보는 그런 태양 전지가 아니라 훨씬 더 효율이 높고 소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더 발전을 빠르게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즉 출력을 많이 뽑아낼 수 있는 텐덤 셀을 쓰죠. 텐덤 셀을 쓰는 그 태양 전지를 여기에 인공위성에다가 장착하고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에 이제 투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이 두 개 회사, 자, 플렉서 스페이스하고 테란 오비터, 여기가 지금 현재 DoD, 즉 미 국방성에 지금 현재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DoD만이 아니라 이제 Fed 그래가지고서는 미 연방 정부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조달, 이거를 가지고서 뭐라 그러냐면 FAR라 그럽니다.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그래서 줄여서 FAR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국방에 관련된 거는 DFARS 그래가지고서는 Defensive FAR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테란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해서 이런 위성에 대한 종합 솔루션, 즉 군과 민간 모든 것을 통폐합해가지고서 설계, 생산, 발사에다가 임무 운영까지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민간 위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GPS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날씨 정보 혹은 통신에 대한 중개소, 기타 다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성 장비들을 만들어서 장착한 다음에 발사까지 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자, 락힌 마틴, 즉 LMT죠. 자, LMT하고도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입니다. 자, 작고 싼 차. 자, 경차를 얘기하는 걸로 봤는데 경차는 아닌 것 같고, 일단 2천만 원 후반대의 현대차, 지금 여기 나온 것들이 EV3가 나왔죠. 자, EV3가 나오고, 그 다음에 캐스파 일렉트릭하고 요 두 개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 모터쇼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있는데, 우리 정의선 회장님께서 여기에 나와가지고서는 우선은 먼저 요거를 사전 체크를 쭉 해보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자, 앞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보다 더 싼 비아디라든가 혹은 샤오펑, 이런 종목, 이런 그 중국 회사들이 앞으로 뭐 해가지고 더 싼 차들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차들은 무엇이 특징이냐? 여기는 중국향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드가 촘촘히 깔려 있는 북경이나 중국의 대도시에서 운영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비아디, 그 다음에 샤오펑의 기계인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 왔을 때는 충전에 대한 인프라 부족,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너무나 작은 그 용량 때문에, 즉
LFP잖아요. 그러니까 LFP다 보니까 생각보다 주행거리가 작다. 주행거리가 작다. 이 작은 주행거리를 여기는 그리드망으로 해결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으니까 이 차가 생각보다는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거기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약간 비싸긴 하지만 캐스퍼 일렉트릭이나 EV3는 충분히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통하면은 약간 이제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자 세단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나쁘지 않은 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세 번째, 클라우드 AICD의 필수 인프라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DX 솔루션. 자, 여기에서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쉽게 얘기해서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클라우드, 그 다음에 AI 서비스를 이제 쓰게 되는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온 디바이스 AI하고는 완전히 대척점. 온 디바이스 AI는 기계에 있는 그 반도체 칩을 가지고서 그 자체의 능력만 가지고서 움직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AI들은 뭐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랑 반드시 연결이 되어서 써야만 하는 즉 IDC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은 AI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자, 효율적 관리가 중요한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중요한 게 뭐냐? 그냥 AI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AI를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돈을 버느냐? 돈을 버는 방법, 이거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해진 거죠. 따라서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링크를 해서 각 고객들에게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물건을 제시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들의 니즈에 필요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공을 해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앞으로 이제 이 클라우드와 IDC를 이용하는 그런 AI의 가장 필수인 만큼 거기에 인프라스트럭처로 들어가는 즉 기반으로 들어가는 클라우드는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IDC 즉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도 이제는 앞으로 AI의 테마에 편입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기억을 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번째입니다. 자, 미 대선 후보 TV 토론. 아까까지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라이브로 직접 보고 왔는데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초박빙 판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조용조용하지만 할 만하는 바이든 그 다음에 네, 상당히 시끌시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틈이 보이는 트럼프 이 두 후보가 지금 서로 아주 치고받는 그런 토론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에 대한 것들도 지금은 상당히 시끌시끌했고요. 그 다음에 안보에 관련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우선은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중요한 거 미 대선이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증시 그리고 또 우리 안보 여러 가지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것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되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살펴보시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공략 종목을 찾아내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습니다. 매일같이 이슈를 분석하고 종목을 선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수익 만들어내실 수 있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혼자서도 집에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이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테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테마 어떤 것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오늘의 주요 테마 한번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하셨던 네 가지 기사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나오느냐. 지금 현재 항공우주, 그 다음 전기차, 클라우드, 그 다음에 미 대선 이 네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보고자 하는 주제 어떤 것이 있는가 바로 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바이든 트럼프 미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시작. 저 다 봤다 그랬죠. 다 보고 나왔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다음에 석유화학, 조선, 방산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2차 전지라든가 많은 분들 지금 2차 전지에 굉장히 지금 몰려 계시죠. 네, 아주 여러분들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주제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다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미 대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모멘텀 첫 번째. 자, 에너지 부문 기본적으로 두 진영에서 밀어주고 있는 분야가 누구냐? 바이든 지금 대통령, 현 대통령 같은 경우 이 후보에게는 친환경 부문, 특히나 이제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아이러니하지만 원전도 바이든이 지금 현재 밀어주고 있는 부분이죠. 2016년도에 그 당시에 자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거를 신축으로 해가지고서는 원전을 설계 이제 다시 넣기로 한 그때 이후로 민주당이 지금 원전을 가지고 가고 있다.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럴 텐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비했을 때 자 석유화학이라든가 각종 오일 관련된 화석연료를 하고 있는 쪽이 이제 트럼프 공화당이죠. 공화당이고 이쪽은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에너지로 봤을 때 제일 먼저 이 부분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왜? 여기에 가장 많은 돈이 지금 몰려 있고 앞으로 이것이 저 전체적인 정책을 밀게 되죠.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지금 재선이 됐을 때 현재 대통령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이 됐을 경우 앞으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 친환경하고 그 관련된 전기차 이쪽은 다시 올라가고 자 거기에 맞춰서 2차 전지도 조금씩 올라갈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네, 특히 ESS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서 전기차 이외에도 이쪽 부분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만약 됐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다 망가지느냐? 절대 그럴 리는 없어요.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완전히 흑백 논리, 이거 안 되면은 우리 다 죽는다는 식의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화석연료가 분명 여기에서 충돌은 일어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갑작스럽게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따졌을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갔을 때 계속해가지고 친대생 에너지가 위로 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밑으로 처지다가 지금 현재 조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얘기들 자 정책적인 이슈들은 이런 식으로 붙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미국의 경제가 과연 여기에서 기존에 있던 그 화석연료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은 친환경 부문을 좀 더 섞어가지고서 어느 정도 절충된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요거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2차 전지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관련돼가지고 또 다른 것들이 쭉쭉쭉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IRA의 영향권 변화 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자기가 대통령 되면 IRA 당장 이거 없애버리고 보조금도 없애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있지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의 행정부가 하던 그 정책을 함부로 그렇게 뒤집어엎는 거 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은 대선 토론 때 우리 바이든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은 막판에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트럼프가 그 당시에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게 경제가 엉망이 돼서 나는 결국 어떻게 했냐? 한국에 와가지고 수많은 공장을 유치했다. 공장 유치했다. 자, 이 얘기를 거기서 또 떠들더라고요. 이분께서.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해가지고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도 상당히 지금 옛날보다는 많이 힘들어졌다. 즉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옛날에 그 힘없던 한국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선진국들하고도 어느 정도 대등하게 겨룰 수가 있는 그런 한국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RA의 영향권 변화가 중요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종목이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제는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고 한국이 필요하고 한국은 지금 또 중국한테도 필요하고 러시아도 지금 좋아해요. 근데 지금 사이가 안 좋죠. 근데 셋 다 지금 우리가 너무 좋아. 이걸 해야 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래 가지고서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일단은 천천히 관망을 하되 앞으로 이런 영향에 대해서 최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선 섹터들을 찾아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머니 포인트. 미국 대선에서의 머니 포인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문제는 경제인데 두 후보가 둘 다 문제예요, 지금 이게. 예. 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트럼프. 예, 역대 최대로 해가지고서는 그동안에 자, 미국의 적자 재정을 엄청나게 늘렸다. 재정을 엄청나게 늘렸죠. 자, 그래가지고서는 그 연방정부의 그 부채 한도액을 엄청나게 증액시킨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자, 빚내 가지고서 엄청나게 경제 부흥을 시켰죠. 그래서 그 덩치 큰 이 미국의 경제가 분기에 뭐 3%, 4% 막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적자 재정을 통해 가지고서 이것으로 여러 가지 그 보조금을 줘가면서 제조업을 그만큼 부활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거기서 돈을 더 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자금을 바이든한테 넘겨주면서 바이든이 이거를 지금 현재 뒷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쉽지는 않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트럼프의 잘못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됐더라도 혹은 그전에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됐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론은 뭐냐? 문제는 경제인데 두 후보가 결국은 다 문제.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분간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라든가 다른 글로벌 국가들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 국가들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 혹은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걔네들이 함부로 들고 가지 못하는 섹터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 조금은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서 하나 더 발전하게 되면은 어쨌든 민주당 공화당 둘 다 공통의 인식을 가진 부분 두 가지죠. 첫 번째 중국은 싫어요. 중국 싫어요. 이거 미국에서는 얘기하는 거 이겁니다. 첫째 중국 싫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도 경제가 살아야지. 경제 살리기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어쨌든 싫건 좋건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여기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중국이 지금까지 판매하다가 못했던 것들 혹은 타이완과 해가지고서 엮였다가 거기에서 이제 조금 반사 이익을 보는 것. 첫 번째 반도체.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2차 전지. 자, 여기서 2차 전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2차 전지는 한번 반드시 크게 뜨는 모멘텀 나옵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물려있는 주식이 탈출하는 시기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요 다음으로 더 봐야 되는 거 자동차는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공장을 지어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여러 가지 그 매출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 보조금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자, 보조금과 그 다음에 세금 혜택, 세제 혜택이 나오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득을 볼 것인가 요거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그거 바이든한테 찾아가서 얘기해 그러고 당선되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자 여기서 보조금 못 받는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반도체 2차 전지를 기본으로 해서 자동차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거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조선은 무조건 하고 우리한테 와야죠. 와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 항공기, 우주항공에 대해서도 가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방산. 현재 지금 제조업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손 합쳐야 되는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IT 같은 부분은 오히려 자기들이 우리한테 팔아가지고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즉 지금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거 국제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섹터를 고르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신다면 장기적으로 아주 안정적이고 정말로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테마 미 대선 짚어주셨는데요. 대선이 이제 4개월가량 남았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반도체와 2차 전지 쪽 강세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자동차와 조선, 우주항공, 방산 쪽도 탄력 예상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까지 살펴봤는데 이 테마 안에서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이 안에서 종목들 뽑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일단 두 종목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종목. 현대자동차.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동차 조금 안사무사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거를 좀 괜찮다고 보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솔루션 두 가지를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들이 어떻게 해서 걸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면은 첫 번째 현대차. 지금 굉장히 역대급의 실적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여러 가지 신차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빌리티들이 나오고 있다. 즉 긍정적인 컨센서스가 같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거 내연기관, 자, 그 다음에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모빌리티, 그 다음에 로봇 가정, 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쭉쭉쭉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모빌리티를 굉장히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여기서 놀라운 거,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전에 있던 여기가 대충 이 정도가 신고가였는데 이 신고가를 지금 경신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리포트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컨센서스가 지금 있으면은 이게 지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여건 중에서 최고치였는데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왜? 매출이 받쳐주고 매출이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수익성이 좋아질 때 그러면은 결국은 단순한 겁니다. 자, 회사가 그리고 주식회사가 돈을 잘 벌고 수익이 잘 나서 배당을 잘 준다 그러면 당연히 그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역대급 이상으로 해가지고서는 수익이 나고 있고 매출이 나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더 올라간다 그랬을 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최근 들어서 배당금이 늘어가고 있어요. 즉 배당 성향이라 그러죠. 배당 성향이 커지고 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앞으로 외국인들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돈을 더 집어넣을 수 있는 곳, 반도체 2차 전지 외에 또 넣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있을 때는 결국은 지수 종목이면서 지금까지 저평가되어 있던 현대차에 그리고 어쩌면 기아차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더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하나솔루션. 현재 대한전선과 함께 글로벌 전력망 시장의 협력 소식이 나왔다. 자, 어찌됐든 간에 AI를 돌린다 그랬을 때 뭐가 나온다 그랬죠? 방금 나온 거 클라우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IDC. 자, 데이터 센터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전기죠. 전기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미국은 모든 게 나무전신주에다가 전력선도 전부 다 민간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되다 보면은 낡아가지고서는 이게 피복에 합선이 일어나고 심심하면 산불 나는 게 실제 그 미국의 전력 회사들의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그리드망의 확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대한전선과 이 하나솔루션이 글로벌 전력망을 같이 협업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다? 태양광에 대해서 더욱더 아마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태양광 나가리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간에 이것을 전력을 최대한 뽑아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면 태양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 더욱더 올라가는데 아예 대한전선하고 같이 붙어서 간다 그러면은 이번에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래량들을 봤을 때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와 하나솔루션까지 살펴봤습니다. 현대차는 역대급 실적과 긍정적 컨센서스에 신고가 경신하면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솔루션은 대한전선과 협력 소식에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모멘텀 이어가고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하지만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이 안에서 한 종목만 골라주신다면 어떤 종목 뽑아주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종목 한번 보죠.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는 신고가, 네. 하나는 바닥을 뒤지는 종목. 어떤 것이 좋겠느냐 그랬을 때 저는 일단은 둘 다 괜찮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여기에 대한 특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현대차, 전기차만 다가 아니다. 네, 내연기관차도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현대차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 하이브리드, 하브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소가 또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을 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고, 전기차 부문에서 일단은 여기서 특히나 잘 지켜봐야 되는 거, 만약에 배터리 내재화가 나온다. 배터리 내재화 소식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것도 한때의 잠깐의 단기성 이벤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급등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자, 여러분, 자, 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최근 들었을 때 9% 급등 나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특히 대형주들의 특징이 생각보다 이전과 움직임이 다르게 급등이 나온다. 왜 그러느냐?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갑작스럽게 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현대차.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올라타고 싶으시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에서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은데 단 여기서 어느 정도가 갈지는 각자가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태양광은 계속된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양광 못 쓴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태양광에 대해 가지고서 제대로 인식이 없고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먼지만 잘 활용해 준다, 잘 관리해 주면은 태양광은 아주 굉장히 좋은 짧지만 굉장히 단기간에 생각보다 많은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적정한 수준의 그 유지 관리만 해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솔루션이 특히나 중요한 거, 자, OCI 같은 경우는 OCI는 동남아,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데 비해서 하나솔루션은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인다는 것, 북미하고 유럽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앞으로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어쨌든 미국의 전력 계획에 따라 가지고서 올라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종목이라는 거 두 가지 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차와 하나솔루션 모두 좋지만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의 전력 계획에 따라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대한전선과의 협력 소식도 있고 태양광 모멘텀도 받아가면서 기대감 모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님과 함께 계좌를 본격적으로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입니다. 히든머니 종목은 잠시 뒤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위로 1월 9일에 언급해 주신 엔캠 307% 넘는 탄력적인 강세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GST 매수가 33,250원 기준 80% 가까운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이어서는 2월 13일에 공략한 YC 282% 수익 기록하며 2위에 등극했고요. 다음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183% 넘게 상승하며 3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명전기 무려 138% 넘게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5월 28일부터 6월 28일까지의 한 달 내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월 3일에 짚어주신 롯데칠성 13% 가까운 강세 나타내며 수익률 5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는 카페24, 매수가 35,850원 기준 19% 넘는 오름세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6월 13일에 언급해 주신 샘표식품 37% 넘는 수익 기록하면서 1위에 등극한 가운데 파세코 매수가 1,050원 기준 20% 넘게 오르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6월 20일에 공략한 LS 일렉트릭 21%대 탄력 보이며 2위에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탑5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종목들 누적 수익률이 무려 2,500%를 넘어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 주도 테마 리포트 역시나 준비해뒀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까지 살펴보다 보니 리뷰를 빼놓고 가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리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에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지 않고 횡보했던 종목들, 그렇지만 오늘 갑자기 급등하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수익 드렸던 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해운 먼저 보도록 하죠. 오늘 대한해운, 해운주 섹터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서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5월 10일에 여러분께 이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에 노란색 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제가 화살표로 표시한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 권해드렸던 포지션이죠. 자, 여기에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횡보 구간이 두 개가 있었다. 자, 횡보 구간이 여기에 두 개가 있었다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좁게 해서 대략 한 10거래일에서 15거래일 정도를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요즘 들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횡보가 좀 더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0거래일이 넘어간다 싶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이런 종목들을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오늘 최고가는 24.9%, 지금까지 해서 현재는 22.9% 그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까지 현재 34%가 넘는 수익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뷰노입니다. 뷰노는 제가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6월 24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여기에 노란색 원으로 표시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매수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완전히 바닥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지를 받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가 매수를 권해드렸던 자리고요. 자, 여기서부터 해서 계속해가지고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우선은 21선 넘어서 이제 61선까지 터치를 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역배열이 나왔던 자리에서 서서히 턴어라운드, 쉽게 얘기해서 돌리려는 그런 자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거래일 사이에 이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움직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 종목은 앞으로 의료 AI 쪽으로 해가지고서도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으로 대한해운과 뷰노까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대한해운은 34%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하셨는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이 놀랍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보다 보니 오늘의 히든 종목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너무나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보죠. 대선 관련돼 가지고서 볼 수 있는 종목. 자, 해운 관련주. 어찌됐든 간에 배는 써야 되고 사람들한테서 물건을 사와야 되니까 해운 관련주로 저는 일단 잡아왔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모멘텀을 보시면은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해운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다 당연한 거죠. 왜? 어찌됐든 물건을 많이 사서 소비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 거의 모든 자원의 절반은 미국이 다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은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동부, 서부 지금 항만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지만 이 파업이야 어찌됐든 특별하게 시간만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잘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 없어서 난리치는 미국인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현재 봤을 때 히든 종목의 포인트.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되고 있다. 물론 좀 더 시간이 길어지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이 리스크에 대해서 더욱더 운임이 높아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2분기, 3분기 실적은 더더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미중 갈등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문제가 벌어지고 관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중국 때리기에 나선 미국의 현황에서 봤을 때 여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고 거기다가 환율까지 좋아지고 있죠. 환율이 수출하기 너무 좋아지게 아주 1380원에서 1400원대까지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 자, 지금 현재 환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 오히려 수출하기에는 더 좋아진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가장 잘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해운주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우선 주봉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시간이 없으니 금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서 쭉 해가지고서는 상당히 장기간 하단으로 내려가던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가던 이러한 종목이었는데 드디어 바닥을 잡아가지고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이제 최근 들어서 자 작년 연말부터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서서히 여기서 횡보세로 바뀌고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있던 수많은 이 거래량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해운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나고 공개가 됩니다. 별의 개수는 히든 종목명 글자 수를 뜻하는데요. 관련 내용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입니다. 이 시각 국내 증시 흐름 살펴보고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강보합권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험과 해운 섹터 강한 탄력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코스피 다시금 자꾸 이제 상승하는 모습. 쉽게 얘기해서 이제 하방으로 떨어졌다가 아래꼬리를 주고서는 계속 이제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지금까지는 기관이 오전에는 계속해가지고 수급을 아주 약하지만 계속 매수세가 들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특히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후에 들어가면서 갑작스럽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던 것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금 움직이고 있던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 전지를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식품주, 해운, 그 다음에 게임주까지 돌아갔다가 지금은 이제는 여기에서 보험까지 해서 금융권들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봤을 때 금융권에도 앞으로는 그동안 가지 못했던 증권, 은행, 즉 금융지주사죠. 지주사 그리고 보험 관련된 것들이 앞으로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금 현재 840.71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사실상 840포인트를 지키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 특히 2차 전지 소부장, 그다음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자금들이 들어오고 손바뀜과 그다음에 키 맞추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개인이 조금 더 샀지만 오후가 되었을 때 과연 여기에서 또 기관이 얼마나 들어올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움직임이 특히 더 중요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미 대선이 어떻게 되든 그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되든 우리나라 증시에 절대 그렇게 함부로 무너질 정도로 기반 약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순환매 도는 가운데 그동안 가지 못했던 금융이나 증권, 보험 쪽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후장에서 기관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매수세 보여줄지 이 부분까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이기는 공략법까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도 다양하고 알찬 내용들 체크해 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미국 PCE 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마 머니로는 항공우주, 전기차, 클라우드, 미 대선까지 분석을 해봤고요. 히든머니 종목으로는 해운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